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찍었던 명의신탁 관련해서 영상이 실제 문제였다면 오늘은 법규를 좀 살펴보면서 이론 중심으로 한번 명의신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의신탁할 때 명의신탁 이 중간에 두 번째 음절에 의자를 명의신탁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아무래도 발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명의신탁 이렇게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명의신탁 이렇게 발음해 주면 되겠습니다. 곧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그럼 왜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제3자의 이름으로 할까요? 세금을 내게 되거나 또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당하니까 이제 남의 명의를 빌리는 거죠. 이게 명의신탁입니다. 이게 이제 당사자 간의 계약 관행으로 허용이 되다가 김영삼 정부 시절에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에 관한 법률에 때문에 이게 이제 불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뭐가 합법이냐? 그러면 부부 그리고 종교단체 그리고 종중은 합법이에요. 나머지는 다 불법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게 부자 간에 그러면 이게 명의신탁이 합법이냐 그러는데 요 부부, 종교단체, 종중을 제외하고선 전부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그럼 신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명의라는 건 이름 명자에 옳을 의자인데 여기서는 이게 의자가 옳다의 뜻이 아니라 해놓다,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내 것임을 표시하는 건 등기죠. 그래서 등기부를 띄워보면 소유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소유자의 그때 이름을 명의라 그럽니다. 부동산에 등기하는 걸 명의라 그래요. 명의. 그래서 문서에 이름을 넣는 걸 명의라 그래요. 그 문서에 내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믿고 맡기는 것을 명의신탁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요 신탁자, 믿고 맡기는 사람이 신탁자 거예요. 본래 소유주. 그 다음에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수탁자, 받을 수자,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탁자의 유사 언어로 비슷한 말로 위탁자가 있습니다. 신탁자,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명의신탁 관련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4군데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 이렇게 나옵니다. 이랬을 때 민법과 중개사법에서는 계약 명의신탁, 제3자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 이렇게 3가지가 나오고요. 권리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시법에서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길 때 수탁자가 여러 명이라면 합유로 한다. 합유. 이제 민법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그때 합유는 지분 표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요거 자세한 건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공시법에서는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의로 한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세법에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뒤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과세관청이나 과세당국은 등기상에 수탁자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수탁자 명의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수탁자가 미리 고지되기 전에 이것은 제 재산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증빙을 하면 신탁자에게 재산세가 고지되는 겁니다.
그렇게 관련을 해서 요 세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은 포기하지 마시고, 이 네 군데 중개사법 과목에서 민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과목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아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법에 대해서 좀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이게 부동산 실명법이죠. 그 제4조의 효력 부분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무효입니다. 무효.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명의신탁이 양자간 명의신탁이 있어요. 양자간 명의신탁. 가령 이 집의 소유자가 갑인데, 실제 소유자가 갑인데 을로 등기를 해놓는 거죠. 을로. 그렇다면 이 등기부등본에는 1, 2 돼 있으면 갑에서 을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 소유권 원인은 매매죠. 매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을로 돼 있지만 실제 소유주가 갑이기 때문에, 무효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기 때문에 등기가 갑에게, 아직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 겁니다. 등기는 형식상 을로 이전됐을지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있습니다.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게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자, 두 번째,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무효입니다. 무효. 다만 항상 이 민법, 이 법조문에서는 다만이 중요하죠.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먼저 두 번째, 제3자 명의신탁과 중간생략 명의신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도인이 갑과 을의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매도인, 매수인, 근데 을이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순간 채권자가 추심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압류 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등기. 그러니까 등기를 보면 갑에서 병으로 이전된 거죠. 그랬을 때 등기가 이렇게 이전이 된단 말이에요. 형식상은. 자, 그런데 이때 이 명의신탁 약정 요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갑에서 병으로는 형식상은 이전됐을지라도 실제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겁니다. 이때 전제 조건이 요게 악이어야 돼요. 악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서로 짜고 혹은 뭐 양해해서,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이전하는 것을 갑이 동의를 했다면 이거는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명의신탁 약정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이게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계약 명의신탁. 마찬가지로 갑에게, 갑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자, 을, 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을이
병에게 돈을 줍니다. 가서 갑의 부동산을 사와라.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 실제 갑하고 을은 모르는 상태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병이 부동산을 구입하지 을이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선입니다. 선이. 자, 이랬을 때 이 갑의 부동산이 병으로 이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전. 자, 그러니까 제3자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매도인이 알면 제3자 명의신탁, 모르면 계약 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이전되죠. 병으로.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제3항에 보면 제1항 및 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자, 여기 을에게 정이라는 사람이 사고요. 마찬가지로 병에게 정이 구입하고 병에게 정이 구입해요. 그러면 이때 이 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이 이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선이건 악이건 간에 다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이렇게 보니까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소유권이 갑한테 있다 그랬죠. 등기상은 넘어갔을지라도. 그런데 이 정에게 을이 되파는 순간에 갑에게 있던 소유권이 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갑에게 있었을지라도 병에게 있었을지라도 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시면 이 명의신탁 관련해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양자간 명의신탁, 제3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나온 문제가 뭐 계약 명의신탁, 민법에서는 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명의신탁 관련된 문제들을 앞으로 좀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영상을 보시고 이해 못 하시겠거든 한번 저처럼 이렇게 그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문제 나오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빠뜨렸는데 이 을이 정에게 팔 때 또는 병이 정에게 팔 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